다음 사건은 인천에서 벌어졌던 사제 총기 사건이 결국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마지막까지 이 아버지 공식적으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호송차에 올라타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범행을 후회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과 살인 미수, 방화 예비 등 4개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도대체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저희도 많이 따져봤는데 경찰이 내린 결론은 결국 망상이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다는 이 한 문장을 보더라도 이런 망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네, 않을까 뭐라고요? 싶은데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렸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해자는 이 사건의 배경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든가 혹은 뭐 소외감이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모든 배경이 가족들이 설치하는 그런 함정이다라는 말을 함정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망상에 의해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밝혀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뭐 경찰에서도 이런 배경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피의자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가족들이 사실 이 피의자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하고 배려를 그랬죠. 많이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처나 아들이 그런 점과 상관없이 상당한 배려를 해왔었고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그 상당한 지원을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 경찰에서 그 동기를 살피는 데 있어 이 사건은 망상에 의해서 시작된 범행이다라고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으면 뭐 후회나 반성 이런 건 기대할 수 없나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말 처참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후회한다거나 반성하는 그런 모습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범행 동기 자체가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준비성도 철저했고 이미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후회나 반성의 태도보다는 본인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범행을 꾸렸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상당히 정교합니다. 무려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1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재료를 사고 실제로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자택에서 이 사제 총기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 본인이 만든 총기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실험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예. 이 탄환에 장약을 뺀 채로 이불에 이 격발을 하는 실험을 해본다든지 폭발물에 볼이 잘 붙는지 이러한 실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예, 서정민 변호사 또 하나가 이제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했는데 이것도 부인하고 있어요. 이 범죄를 부인하는 건 뭐라고 봐야 돼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실은 맞긴 한데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관련해서 진술 증거밖에 없고 이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들이 없기 때문에 뭐 CCTV와 같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지금까지 가족들의 진술이 무척 구체적이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면 충분히 그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